그래서 오늘은 성감학원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셨고 그걸 직접 탈출도 하시고 하지만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폭력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서 온갖 그런 경험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인현 선생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제 제가 선생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선생님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한 5,000명 돼요. 거의 꽉 차 있어요. 한 4,800 몇 명이었나? 거의 저희 사람 ING 팔로워가 한 180명 되거든요. 180명, 160명 되는데 선생님 팔로워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은 선생님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생활이 제가 볼 땐 되게 힘드세요. 지금도 힘드신데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정도 이루셨고 자녀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세요. 그런 경우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좀 사진 좀 설명을 좀 몇 장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선생님 어떤 사진인가요? 저거 성감학원 실화를 바탕으로. 네. 예. 백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네. 이거 성감학원 그 실화로 바탕으로 한 그 영화 천벌이라는 제목으로 그 얼마 전에 12월 15일 날인가? 15일 하고 16일 이틀 동안 가평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시나리오 예. 그거 다 형성이 돼갖고 이제 그 배우들하고 같이 그런 모임입니다. 선생님이 이때 아마 시나리오 수정하는 것도 많이 좀 겸손하셨죠. 예. 내용 같은 것들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뭐 그런 것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수정도 하시고, 지금 이 성감도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고요. 그 주연이 선생님 누구라고 하셨죠? 정강렬 씨하고 이문열 씨 등 그런 분들. 나중에 영화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누구요? 뭐 할 말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사모님하고 딸하고. 예. 근데 왜 졸업은 선생님 하신 거예요? 딸내미 대학교 졸업 사진인데. 예. 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성감학원 때부터 국가로 인해 갖고 그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6학년 다니다가 잡혀갖고서는 이 나이 때까지 뭐 졸업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학교 다니고 이런 걸 갖다 많이 부러워하고 그런 걸 애들이 알고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라도 입고 기분이라도 한번 내봐라. 그래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사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는 당연하죠. 성감학원 그 경험에 대해서 진짜 모르셨어요. 맞죠? 사모님도 모르셨죠? 몰랐죠. 모르다가 나중에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네. 왜냐하면 사회 인식이 그렇게 나는 억울하지만은 죄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회 인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왜 알려주셨어요, 갑자기? 한 번은 TV 보는데. 이것도 재밌네. 이거 들어야겠네. 예.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한 번은 어느 유치원인지 유아원인지 그 원장이 수녀인데 애기를 막 던지고 그런 걸 봤어요. 아동폭력 관련된. 예. 그런 거라든가 그 전서부터 이렇게 그런 사건 볼 때마다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감학원에서 당했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은연중에 자꾸 비교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자들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꾸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요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실토를 하게 됐죠. 그 성감하고 그런 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한번 비밀로 하다 했었지만 한번 얘기하다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지금 빨리 다 얘기해라고 막 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성감학원 탈출하고 또 노예로 또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삼천교육 얼마 있다가 또 삼천교육까지 또 이렇게 가갖고 거기서도 도망 나와갖고서는 진영 1년 또 살고 또 갔다 나와서 또 사모님은 이 과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예, 아니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거 몰랐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또. 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실토를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됐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 하지 이후에도 말라. 한참 동안. 예. 네. 그랬었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했어요, 잠깐요.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딸내미가 그때 중학생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꾸 엄마한테 좀 원망 섞인 말로 막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옆에 앉아 TV 보고 있다가 무슨 얘기인가 저기 자꾸 거슬리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자꾸.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은 뭐 한 달에 뭐 용돈 10만 원 받는 애도 있고 걔네들 아빠가 잘 살아서 그런지 뭐 20만 원 받는 애도 있는데 왜 자기는 한 달에 10,000원밖에 못 받냐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나이니까 철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했지만 이제 원망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빠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무슨 그런 걸 하면 자꾸 뭐 국가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렇게 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혀졌다가도 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국가가 원망스러워지고 그래는데 뭐 국가가 원망스럽다 그래도 뭐 어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갖고선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도 이제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적어도 부모를 원망하는 부정은 저지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아빠가 돈을 못 벌고 그러는지 그거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데 그때 애들 모아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아빠는 구조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그런 환경이다. 그럼 많이 벌 수도 없고 그나마 아빠가 건강했을 때는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노가다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지 않냐. 적어도 니네들은 아빠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당신은 창피하지 말라. 정작 창피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인권유린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이 창피한 거지. 왜 당한 그 가해자가 창피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왜 창피해야 되냐. 이제 떳떳해져라. 그런 소리 듣고 이제 용기를 그럴까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 저도 한 횟수는 3년 됐지만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그때 이제 말씀 처음 한 거네요, 그러면? 그때 처음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딸이 말을 잘 들어요? 원망 같은 건 안 하는데. 원망은 안 해요? 네. 돈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네들 고등학교 들어가고자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갖고서는
오히려 이제 아빠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 사모님이 되게 훌륭하시네요. 제 입장에서 보면 천사 같은 사람 만난 거죠. 저 책에서도 사모님을 천사라고 쓰신 것 같아요. 읽은 것 같아요. 사모님을 잘 만났다고. 이게. 근데 성감학원 나오신 분들 통계가 있는데 한 반 정도는 미혼이십니다. 결혼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고 되게 그래도 그나마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딴 것보다도 이게 가정을 이루신 거 그거였죠. 그래서 그 딸이 작년인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셔갖고 이렇게 손자도 손자입니까 손녀입니까? 손자. 네, 손자. 외손자를 이렇게 예 있죠. 예, 좀 사진 좀 많이 준비하고 재밌는데 아깝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죠. 선생님은 성감학원 들어가시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그 부모님들은 이혼까지는 아직 그때 당시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랫동안 별거를 한 상태였었고, 아버지는 서울 쪽에 살고 계셨고 엄마는 그 경기도 가평에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 마음가짐이 복잡한 건 아니라는 어쨌든 간에 마음가짐이 안 됐었어요. 간단하게. 그래갖고 엄마가 누나랑 저랑 또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이랑 3명을 건사하게 됐어요. 그 3남매세요? 3남매? 예, 예. 예. 그래갖고서는 그 엄마가 그 아들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가평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그래갖고서는 그 생활 환경이 좀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를 건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9살 때 서울 흑석동 은능문학교 9살 때 들어갈 정도 이렇게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그 가평에서 5학년 때 전학을 해갖고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 생활을 했었죠. 학교 생활하면서도 가평으로 5학년 때 가셨다고요? 예. 5학년? 5학년이면 몇 살이죠? 12살? 12살쯤? 근데 13살 됐을까? 13살. 왜냐면 9살 때 학교를 1학년 그때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동안에 자식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또 아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또 1학기 다니다가 느닷없이 5학년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 이런 게 많이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 선생도 이렇게 해갖고 붙여갖고서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뭐 저녁 때 되면 뭐 피아노 교습 같은데 개인 교습 같은 것도 보내고. 그럼 형편이 막 아주 어렵고 그러신 건 아니네요? 엄마가 저기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장사해갖고 가평에서 나름대로 돈을 좀 많이 벌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서는 이제 딸내미들한테는 몰라도 아들한테는 끔찍하게 좀 많이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상태인데 방학 되고 그러면은 서울에 작은 집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버지도 계시고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그 성북구 삼성동이라고 있어요. 삼성교 그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남에는 이제 친인척을 하나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큰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큰아버지 계시고 작은아버지 있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랑은 딸랑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손자 보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방학 때 되면은 저를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거기 가면 나는 뭐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거기 가면 용돈을 많이 두둑이 이렇게 챙길 수 있으니까 방학 때만 되게 기다리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차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서는 서울에 가게 됐어요. 어딘지는 다 아니까 주소는 몰라도 어딘지는 아니까 몇 번 다녀봐갖고 그래서 삼성교 내리자마자 좀 거기 걷다가 경찰인데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집이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디 가는 중이냐. 그래서 작은 집 가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뭐 가평이면 멀잖아. 지금 같으면은 뭐 저기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되게 멀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억압발랄로 막 이렇게 정강이를 막 차고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파출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가 그럼 몇 년도쯤 되는 거죠, 선생님? 13살 13살 때니까 예, 몇 년도는 안 돼요. 그거는 하여튼 13살 때니까 하여튼간에 그때 끌고 가갖고서는 파출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파출소 끌고 가갖고 자기네들이 그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저기 가평국민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국민학교다가 그 전화 한 통이면 다 확인은 가능은 했었걸랑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거 다 생략을 하고 기껏 전화한 데가 서울시립 아동부서 그쪽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우러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서울시립 아동보호소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형님 몇 년생이시죠? 1958년생. 아 58년생이시니까 13년 하면은 71년도 정도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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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거기서 몇 개월 있었어요. 서울시립 아동보호소에서도 집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삼성교육 주소는 몰라도 그 가평 주소는 아니까 거기 예. 주소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어디 집으로 연락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고. 아 거기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집이 그때 집 전화번호 주소 다 아셨어요? 아 전화번호는 몰랐고 주소는 주소는 알고 있었죠. 전화는 아직 막 보급되고 막 그럴 때 아니니까. 아 전화도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집에 전화할 일은 없었으니까. 예. 뭐 그런 전화할 일이 있었으면은 그거 기억을 했겠지만 전화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학교 다니고 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외우고 그럴 생각은 전혀 못했었죠. 그냥 주소만 알고 있었죠. 예. 그런 상태인데 몇 개월 있다가 경기도에 집이나 부모 형제나 막 이렇게 친인척이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보내준대요. 서울시 아동보호소에서. 예, 예. 그걸 고향 배차라고 그래요. 일명 예, 고향 배차.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배차 시킨다 그래갖고 고향 배차라고 그러는데 손을 들었죠. 이제 집에 간다 이 생각하고. 왜냐면 생략된 거지만은 거기서도 무지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어마어마했어요. 거기 역시도 서울시립 아동보호소에 시설이라는 데가 거기가 몇 개월쯤 계셨어요? 한 4, 5개월 정도. 4, 5개월이요? 예. 그렇게 됐던 거고 거기서 뭐 도망간다는 거 엄두도 못 냈었고 거기는. 예. 그런 상태에서 집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꿈에 부풀어갖고선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강당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해갖고 모이는 거 보니까 한 20몇 명 정도 자세한 건 하여튼 2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서는 무슨 그 트럭은 아니고 뭐 하여튼 버스 비스무리한 그런 데다가 태워갖고서는 한참을 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이제 껌껌할 정도 되니까 마산포라는 데가 이제 단중에 마산포라는 것도 알았지만은 거기 당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그마한 배에다가 저기 갈아타고서는 거기서 들어간 게 성감학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성감학원 첫날 들어가는 나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것도 집에 가는 이 과정인 줄 알았어요. 네. 집에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성감학원 들어간 상태에서 첫날 그 저녁 밤에 그 개척사라고 있는데 식당 바로 밑에 개척사라고 있는데 조그만한 운동장이 있어요. 문 앞에. 네. 거기다가 해놓고서는 막 옷 다 벗겨놓고서는 뭐 DDT인가 그때 뭐 그런 걸 갖다가 온몸으로 막 들이붓고 자기 하고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DDT면 이제 고엽제
지금 고급제 문제 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걸 막 부었어요? 이야기라고 그걸 그때 예. 당시에는 그걸 무진장 뿌려대고 그러더라고. 온몸에다가. 이야기라고 이 잡으려고? 예, 그때는 이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상관없는데 뭐 거기서 무지무지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기 잡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 입소하는 날? 네, 처음 입사하는 날이요. 그래갖고서는 온몸이 피투기성이 되고 하는데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 배치가 됐어요. 자기 각 들어가는 방 배치 이런 걸 20명 왔다 하면 제가 있을 때는 71년도니까 개척사하고 창조사 이렇게 두 군데 있었는데 한 200명 총 200명 정도 되는데 다 나눠갖고서는 그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에 들어가갖고서는 그대로 잠을 재우고 그러는데 잠이 옵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서 난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됐든 간에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어른들이 선생들이 집에 그 고향 배치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그렇게 꿈을 이제 저버리지도 않고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 들리는 것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집에 애들 이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집에 보내준다는 거는 간으로 오더라고요. 거기는 안 보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거기도 담당 선생님들이 다 있걸랑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죠. 학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담당 그 교사들이 있어요. 거긴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선생들이 막 개척사 담당하는 선생이 있고 창조사 담당하는 선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사 이름이 개척사 창조사인 거네요. 예. 두 개 막사가 있는데. 예. 그래 그 선생이 그 사무실 한쪽에 있고 그래갖고서는 한번 내가 이제 집에 이제 보내달라고 집에 보내준다 그래갖고서는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죠. 그랬더니 쓱 쳐다보더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했으니까 이제 집에 보내주겠거니 하는데 그러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있는데 이제 사장이 부르더라고요. 사장은 기업하는 사장이 아니라 개척사, 창조사 끝에가 사자니까 그래서 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로? 예, 제일 많고 막 등치도 크고 그러면 한 19살쯤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 정도? 예. 그런 애들을 사장이라는데 사장의 창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 사동본 맨 끝에 보면은 사장이라든가 방장들 이렇게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네. 거기 일반 애들 들어가면 거기 그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반 죽는 데는 거기는 들어가니까 무조건 엎드려 뻗치라는 거는 꽃게임 자루로 한 10대 열몇 대 이렇게 막 때리는데 도중에 너무 아파갖고서는 막 비명 지르고 막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비명 질렀다고 더 막 한 30대 정도 맞았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나중에 진짜 이렇게 넘어가니까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맞고 몇 대 맞을 때는 되겠는데 계속 맞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한 다음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앞으로 그 선생님들한테나 누구한테라도 집에 보내달라는 등 이러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때서 이제 뼈저리게 느꼈죠. 여기는 여기서 집에 보내주는 데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구조가 딱 그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온 학생들을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같은 그 막사 안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알아서 통제를 시키는 거 시스템인 거죠. 그런 시스템인데 사장들은 우리한테 악랄하게 하지만 또 원생들이 잘못하고 저기 하면 그 책임으로 또 선생들한테 또 사장들은 얻어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이 터지고는 화풀이 되는 더 과정이 돼갖고 우리한테 더 그 고통이 더 돌아오는 거고 그런 구조였었죠. 그럼 성감학원에서 주로 그러니까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학생들한테 폭력을 직접 행하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많은 그 같은 원생들인 거네요. 같은 학생. 주로 원생들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거기 축산과에 있는데 김윤성이라는 친구 보면은 그 축산과에서 여기 있어 그러는데 아무것도 뭐
뭐 대수롭지도 않고 저기 하는 거 갖고서는 트집 잡아갖고서는 선생이 직접 예. 2시간 동안 갖다 무진이랑 막 얻어 터지고 피대줄로 막 해고 해갖고선 지금도 허리가 부실해갖고서는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애들 있는가 하면은 또 축산가 보면은 뭐 8, 9, 10살 막 이런 애들이 소의 어물 같은 거 그 작두를 이렇게 잘라갖고 하나는 끈으로 해갖고서는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밑에는 이렇게 소 염을 이만큼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이민다고요. 8살, 9살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은 조심하고 그러지만 애들은 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까지 들어갖고 손가락 2개 그냥 딱 잘라주고 막 이런 것도 빌비재하고. 그럼 그런 거 치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저 의무실이 있어요. 그냥 지혈만 하고 뭐 이렇게 뭐 지금 같으면은 빨리 병원 가갖고서는 손가락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선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거고. 섬 밖으로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 내보내죠. 딱 한 번 내보낸 거 봤어요. 한 번 내보낸 거 봤는데 그 김성진인가 이름이 김성진인가 말 그럴 거예요. 걔가 그 미르나무 위에 올라가고 배고프자고 하면은 매미 같은 거 여름에 그거 이렇게 잡으면 그걸 막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배도 고프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밑에 2명이 있었고 걔가 이제 나무 잘 타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멀리서 이제 그 선생이 오고 있으니까 네. 오는 거 보고서는 부랴부랴 빨리 내려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마디마디 다 잘라진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인천 기독병원까지 어떻게 그건 내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한 번 딱 나갔다고 그것도 몇 개월 있다가 치료받고 다시 또 어떻게 끌고 왔지만은 딱 한 번 병원 갔다는 건 딱 한 번 유일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뭐 원생들 간에 막 폭력 때리고 그런 거 다음 왔을 때 막 상해 있어도 선생들이 그걸 당연시 여기겠네요. 뭐 이거를 막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그런 것도 없겠네요.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당사자들도 시시해. 나도 발가락 3개 잘라줬잖아요. 동상으로. 아 그래요? 예, 네. 잘라줬지만은 그것도 그 방장 그 험담 좀 했다고 너무 이렇게 네. 악랄하고 그랬다고 그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 1명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장인데 그렇게 하면 또 잘 보이고 저기 하면은 좀 좋을까 싶어갖고. 방장이 사장인 거죠? 같은 겁니까? 방장 사장. 방장하고 사장하고 틀려요. 달려요? 내가 이렇게 한 방에 한 20여 명씩 있는데 거기 아. 방장 이기를 하고 악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방장이 아니라 참 사장. 아 사장 안에 그럼 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5. 막사 안에 방이 5개씩 있는 예, 거구나. 예. 그래서 방장이 있고 방장 위에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 군대네. 그래갖고 사장이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방장이 아니라 사장이 악독하다 막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겨울이었었는데 그래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네. 다른 애들 취침 시간 다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따로 불러놔갖고서는 팬티바람을 바깥에 아무거 뭐 신발도 안 신기고선 바깥에 몇 시간씩 한 이틀인가 3일인가 하여튼 간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깥에 세워놓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퉁퉁 붓고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막 시커매지고 그러더니 끝에 엄지발가락이랑 그 2번째 발가락에는 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끝에 골고 그러더니 뼈가 나오고 하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의무실에 갔어요. 의무실 가는데도 왜 이렇게 됐는지. 왜냐면 거기는 동상 걸리는 애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생각도 안 하고 뭐 안티프라니까 그거 하나 떨렁 발라주고 막 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애들 보면 넌 이제 발 다 잘라줘야 된다 그러는데 여행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 체질이 좋은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잘 마무리돼갖고 아물고 해갖고선 끝에만 살짝 다 세 군데가 잘라지긴 했지만은 뭐 그런 일도 있고. 선생님 그 성감도 안에 또 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국민학교. 예, 그러니까 성감 학원이 국민학교. 학교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성감 아이들이 공부하러 또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선생님도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꿈도 못 꿨고 거기서니까 선택받은 애들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왜냐면
그 보여주기식이 있잖아요. 그 누가 오고 저기 하고 그러면은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200명이면은 내가 알고는 한 뭐 10대 명? 아, 그만큼만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 우리는 그나마 걔네들은 부러웠죠. 왜냐면 우리는 저 어디 막 한참 막 뭐 지금 말하자면 노가다나 없는 이제 막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그나마 학교로 가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걔네들은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럼 성감도 안에 성감학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학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었죠?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성감학원에서 학생들이 막 교회 가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예. 거기에 의무적으로 다 가야 돼요. 예. 우리는 근데 그 교회를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교회 감으로 인해 갖고 고통스러워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각자 신발 하나씩밖에 안 주잖아요. 한 컬레씩밖에. 네. 그걸로 막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거 갖고서 계속 신어야 되는데 노가다 하듯이 그냥 모진 그 어린애들이 그 막 노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발이 고무신이다 보니까 막 그 뭐 잘라지기도 하고 네. 막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더라도 뭐 꿈에 신든지 뭐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또 그냥 버려버리고 그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신발을 갖다 신발장에 이렇게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네. 바깥에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다 다 벗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또 남의 걸 갖다 이렇게 훔쳐놓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신발이 없으면은 맨발로 다녀야 되잖아요. 다시 신발을 주진 않죠? 안 주죠. 아. 그러면 그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맨발로 다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신발 잊어먹었다고 또 무지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이제 그런저런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반 주민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감도 안에 나름대로. 제가 71년도 있을 땐 작은 마을이 있고 큰 마을이 있고 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작은 마을 큰 마을 한다고 그래갖고 무진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개인 땅으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었었고요. 그분들 역시 100% 지금 뭐 78%인가 89%인가 하여튼 간에 그 경기도 땅이라고 지금도 경기도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100%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 역시도 어떻게 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서 농사라도 짓고 뭐 하고 밥 먹고 살라 그러면은 그 성감원 원장을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걸랑요. 왜냐면 거기 최고 대장이니까. 아, 그 사람이 권한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그럼요. 그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러면은 무슨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성감학원 그쪽 원장이라든가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죠 그분들은. 그럼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 마을 주민도 그렇고 성감학원에 있었던 그런 폭력이라든가 그런 거 다 알고는 있었겠네요. 다 알죠. 왜 몰라요 그분들이. 아, 그 우리가 하다못해 도망가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요. 아, 좀 도망가고 있다, 막 그렇게 어디 숨어 있다. 그런 거 다 그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하면은 또 포상도 있어요. 밀가루 2포대씩. 성감학원에서 그걸 또 이제 잘했다고 그런 것도 이렇게 2포대씩 주고. 그냥 성감도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다 감시 그거네요. 그렇죠. 감시원이죠. 그러니까. 아, 선생님은 성감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성감학원에? 제 기억으로는 3년 좀 넘은 걸로 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3년 동안 탈출도 몇 번 하시려고. 아니, 탈출은 딱 한 번에 했는데 한 번에 한 번에 성공하신 거예요? 한 번에 성공했고요. 왜냐하면 오. 그 성남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수영이라는 거 할 줄도 몰랐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수영할 수 있고 또 갯벌이라든가 물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뭐 연구라고 그러면 좀 거창하지만은 그런 걸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 도망가려면 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몇 번이고 그 기회를 보고 그러다가도 포기한 적도 있죠. 왜냐하면은 도망가다가 떠밀려 갖고서는 죽는 애들 보면은 인근 섬으로 떠밀려도 다 여기서 도망가다가 죽은 거 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러면은 그 성남원 이쪽에 연락하면은 또 거기 우리 데리고서는 좀
가서 이제 시체 갯벌 옆에 이렇게 떠밀리잖아요. 아, 실제로 선생님이 죽은 시체를 아, 많이 보신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서는 그 단가라든가 이렇게 막 만들어갖고서는 거기다가 데리고 오고, 와갖고서는 그 공동묘지 거기다가 깊게도 안 파요. 그 애들을 갖다가 쫙 옆에다가 세워놓고서는 교육을 시켜요. 그 죽은 애들 해놓고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깊게 파는 것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그 묻힐 정도만 해갖고선 파고 뭐 그런 식으로 저기 했었죠. 그럼 3년간 계시면서 그럼 평소에는 학생들은 뭘 하는 겁니까 거기서? 농사예요. 아, 농사를 지어요? 네. 농사라는 농사는 하여튼 간에 웬만한 건 다 해봤으니까 뭐 그 누에 치는 거 그런 거서부터 시작해갖고 보리농사, 벼농사 또 양배추 뭐 이런 거 막 할 만한 건 농사라는 거 할 만한 건 다 해봤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 불황화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대관령 같은 데다가 개간할 때도 이들이 말하는 불황화들 있죠. 이 사람들 다 단체로 보내가지고 땅 개간시키고 또 서산 뭐 개척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거를 성감학원은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 성감도 자체를 다 개간한 거네 완전히. 다 개간했고 나무 제가 심고. 있을 때만 해도 다 민둥상이었어요. 네. 남 한 그릇 없고 그냥 뭐 바위산에다가 다 민둥상이었었는데 지금 성감도 이제 한번 가보실 기회 있으면은 다 소나무로 다 뒤범벅이 됐걸랑요. 무성해요 지금. 네. 그게 다 우리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매 맞고 막 작업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고 하면서도 그거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 심는 것만 저기 힘든 게 아니라 그 심고 난 다음에 물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다 밑에서 또 날려갖고 또 물 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어렸을 때 그 막 그 물찌개 뭐 8, 9, 10살짜리가 그 물찌개 지고서는 산 그런 뭐 길도 없는 산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물 쏟고 그러면 또 두들겨 맞고 막 이러면서도 나무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은 성감학원 학생들은 이 땅 개간하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하고 하루는 쉽니까? 쉬는 날이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쉬는 날이? 유일하게 뭐 일요일이다 하고 쉬고 막 저기 하는 것보다도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거는 겨울에 이제 겨울 되면 어차피 농사 같은 걸 못 하니까 저기 하는데 차라리 힘들더라도 나가 있을 때가 오히려 난 게 한겨울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자를 앉혀놓는다든가 지네들 그 놀이 그러니까 방장이라든가 사장들 눈에는 지네들 심심하면 그 심심풀이 놀이 용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장난감이라 그럴까 그런 걸로 해갖고서는 뭐 한강철교니 별의별 것 지네들 같은 거는 연구해 갖고서는 재미삼아서라도 하여튼가 그렇게 한강철교라는 건 이제 뭐 고문 얘기하는 거죠. 때리는 구타하는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그 어린 애들 갖다가 이렇게 엎드려 뻗쳐갖고 손으로 밑으로 돼 있고 발은 상대방 그 어깨다가 올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강철교 같이 이렇게 그걸 왜 시켜요? 지네들 심심하니까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재미로? 없어요. 내가 생각이 당연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더라 그래도 뭐 방장은 방장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허구한 날 이렇게 두들겨 패고 뭐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힘들더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물론 일하면서도 구타가 심했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못죠. 왜냐하면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편하게 뭐 있을 때도 있지만은 1년 365일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뭐 방장이 뭐 마음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다 원상복귀 시켜놓고 있고 또 무릎 꿇고 손 하고선 뒤로 모고가지 제키고서는 그 얼체라라 그러나 기압에 하여튼가 그런 거 시키고 있는 게 일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조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뭐 힘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뭐 풀었다 그러면 또 단체로 또 빠따로 때리고
근데 그게 일가죠. 늘상 있는. 그러니까 자체 폭력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 안에 자체 폭력이.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피해자 모임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 악독하게 했던 사람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 피해자 모임을 네. 다 아니까 서로. 알죠. 누가 누군지는 알아요. 어렸을 때 저기지만은 길 가다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가지면서 이게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록새록 아 늙었지만은 그게 다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임에 거의 안 나와요. 죽어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 궁금한 게 많지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러면 마지막 선생님 이 탈출하는 과정을 좀. 갯벌 타고 내 기억에는 뭐 한 300m 정도 되나? 내 기억에는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말 하는데 갯벌을 타고 이렇게 푹푹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다 보니까 그 정작 물 앞에서 이제 수영할 때 되면 다 이렇게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한 거는 푹푹 빠지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갈 땐 좀 딱딱한데 조금 12개월이라 갖고서는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진작 빠져요. 그 걸어서 나가면은 심 다 빠져 갖고서는 거기 갯벌에 그 파묻혀 갖고 죽게 되거나 그렇게 죽는 애들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엎드려 갖고서는 팔로 이렇게 기어가는 걸로. 그렇지. 팔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렇게 막 하면 쭉쭉 나가려면.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지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사람 키만 어른 키만 이렇게 산등성이 12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물 앞에까지 왔어요. 보니까 3명이서 도망 나왔거든요. 아, 같이요? 예. 3명이 도망 나오는데 멀리서 봤을 땐 물 다 빠지고 나면 백고랑 보면 되게 좁아나 보였거든요. 정작 앞에 가니까 되게 멀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앞에서 보니. 그러니까 걔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했어요. 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포기하고 자기네도 울면서 니네도 꼭 성공해서 도망가라 하고서는 걔는 돌아가고 우리 둘이는 이제 머리를 짠 게 같이 도망가다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까운 데서 하다 보면은 심 빠지고 그러면 누구 하나 우리 잡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좀 많이 죽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하자. 그래갖고서는 한 명이라도 살아나가면은 다행이고 어찌됐든 간에 같이 하면 위험하니까. 그래갖고서는 멀리 떨어져 갖고서는 수영을 하게 되죠. 뭐 그때는 뭐 수영 배우는 게 자유형을 배웠겠으니까 기껏 하는 게 개구리 수영 그런 그 수준이죠. 근데 물살이 무지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섬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조건 먼 바다로 떠밀려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살 감안해갖고 섬은 여기라 그럴 때 미리 위에서부터 자유형처럼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위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섬 정도 왔는데 아직도 물은 많이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리는 많이 남았는데 심이 다 빠졌어요. 그래갖고서는 발이 저절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밑에 뭐 개인가 뭔가 이렇게 막 물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서는 보니까 한 요 정도 잡고 이미 건너와 갖고서는 물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은 발이 닿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서는 살았다 싶어갖고서는 이제 그때서부터 수영하는 게 아니라 막 걸어갖고서는 앞으로 나가는데 나 보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그 시간이면은 굴농사라 그러나 굴양식이라 그러죠. 굴양식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되게 많이 밭이라 그래갖고서는 돌 이렇게 해갖고서는 쫙 만들어 놓고 그거 굴농사를 하기 때문에 물 빠지고 그러면은 그거에 나와갖고 그런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명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이 뭐죠? 그 성감도 주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른 어섬. 다른 어섬. 예, 어섬 다음에 거기도 섬이지만 거기는 물 빠지면은 개미다리라고 한 800m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산포로 이렇게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성감하고 원장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없는데 성감하고는 애들 나오면은 걔네들은 한 명 그 잡잖아요. 신받다. 왜냐면은 공짜로 일을 그 노예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는 애들이 나오니까. 애들을 노예를 부려먹는다고요? 그럼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감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얘네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딱 잡고서는 첫 마디가 성감학원을 보낼까 우리 집에서 있을래 이렇게 협박은 누가 성감학원으로 간다 그래요. 거기 있는다 그러죠. 거기 주민한테 잡혀서 보니까 며칠인가 있었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잡혀갖고 그 성감학원 출신들 도망 나왔고 살아있는 애들 그 성공한 애들 거기 또 잡혀갖고서는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 똘똘 뭉쳐갖고서는 같이 섞이지 못하게 못 만나게 해요. 왜냐면 각자 다 이렇게 노예같이 부리고 있는데 서로 못 만나는 거죠? 예, 이유는 같이 공모해 또 도망갈까봐 못 만나게 해요. 그럼 평소 집에는 어떻게 가둬놔요? 가둬놓는 게 아니고 거기 섬이잖아요. 아, 어차피. 그렇다고 무슨 배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물 빠져야지만 그 개미다리가 나오는데 개미다리 바로 옆에 다 주민들 마을이에요. 네. 주민들이 다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거기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 낮에라든가 뭐 거기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다 단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나 1년 동안 있다가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드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산신제 드리면은 주민들 어른들 다 거기 그 선왕당인 거기 음식 준비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따다 싶어갖고서는 뒤도 안 쳐다보고 이제 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기회는 이때밖에 없으니까 뭐 그래갖고서는 이제 무사히 그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탈출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폭력이 성감학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근 주변에서도 다 공모하고 있는 거야. 다 공모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의 양상이 다양한 거죠. 다양한 거. 그분들은 뭐 그 이후에 뭐 만나고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때 그 책 보니까 막 찾아가서 만난 분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 다른 애들은 어떤 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었고 성감도 오고 뭐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자꾸 지우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걸 모르겠는데 평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뭐 이렇게 사는 게 중요했었지 지나간 거 뭐 이런 겨를도 없었고요. 솔직히 그 도망 나온 상태에서도 뭐 집에 저기 가평에 갔더니 엄마도 없고 아무도 이제 집도 없어져 버렸더라고 보니까. 아, 가평까지 직접 가셨어요? 아, 그럼요. 옛날 기억을 가지고? 예, 예. 그래서 가평까지 갔더니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원래 잡혔던 데가 삼성교 작은 집이랑 다 아니까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는 그대로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알게 되어 갖고서 다 죽었는 줄 알았대요.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랐었겠네요. 예. 할아버지하고. 다 놀라셨죠. 그래갖고서는 이제 엄마한테도 연락이 되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엄마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엄마도 막 울고 하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뭐 조치를 취한 건 없네요. 그냥 고소하거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사회에 이렇게 뭐 적폐가 뭔지 이런 건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그때는 그냥 재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인권유린이 뭔지 그런 거조차도 몰랐을 때니까 그때는. 아니 어른들도요?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친척들 중에 다 그런 거는 그냥 예, 그때 당시에는 다 뭐 재수 없어서 그런 내가 얘기를 했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재수 없으니 이러는 게 대체 지금처럼 사회가 이렇게 깨인 상태에서 뭐 미투 사건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지금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 공감을 못 할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뭐 여자들 뭐 어깨 살짝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막 매스컴에 나오고 할 정도로 큰 사건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큰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건 이런 거 갖다가 얘기하면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 근데 공감 그런 거 잘 못하겠잖아. 뭐 어디 뭐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렇게 무슨 그렇게만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 같다 공감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정권 때
이니까 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 그럼 초등학교는 못 나오신 거잖아요. 못 그렇죠? 나왔죠. 공부를 못 하신 거죠.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6학년 다니다가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국민학교 거기 한번 그 직접 안 가더라도 우리 대전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로. 그래갖고서는 한번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기 무단 결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거기 무슨 내용을 알겠으니까 장기 무단 결석이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그 이후에는 생활은 그 이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도. 군대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도. 군대는 무슨 군대? 그러니까 예. 소집 면제죠. 못 가지,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상태에서 그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 우리 집안이 뭐 이렇게 엄마하고 살 때는 아니까 그때는 아버지랑 같이 살 텐데 아버지가 전신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어떻게 계단 올라가시다가. 그럼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같이 살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뿔뿔이 그러니까 가정이 다 저기 뿔뿔이 다 이렇게 누나는 누나대로 뭐 다 이렇게 뿔뿔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린 상태죠 그때는. 아, 선생님이 다시 가정 돌아왔을 때는 예, 다 찢어진 예, 상태라고요? 예, 다 찢어진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아버지랑 또 큰아버지랑 또 같이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서는 월세방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전신 마비가 되어버려서 넘어지면서요. 뭐 뒤에 어딜 다쳐갖고. 근데 부양할 사람 없고 그러니까 저라도 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 어쩌체 하고서는 어떻게 소개시켜줘 갖고서는 선반 프레스 이렇게 저기 하는 조그마한 게 간했고 그런 데를 갖다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거기서 뭐 월급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노동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기술 배우는 그 차원이었었고 또 이제 차비 쪽으로 그렇게 하는 수준이었었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기술만 배우는 거 그런 걸 목적으로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80년대에 또 3층 교육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난 그거 뉴스 막 나오고 그럴 때 진짜 전 몰랐으니까 진짜 이렇게 잘못하고 막 폭력배들이라든가 깡패들 막 가는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쉬는 날 애들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 네. 그 한 7, 8명 되나 걔를 인솔해 갖고선 서울 그 뚝섬 그 유원지를 좀 놀러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밥인 이런 거 다 싸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로 거기 갔다가 수영 나도 이제 수영을 할 줄 알잖아요. 같이 애들하고 놀다가 나왔는데 바깥으로 이제 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바깥으로 이제 무스러 나오는데 그 경찰 2명에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뭐 무슨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로 그 성동영축소 경찰서 거기에 관할인가 보더라고. 거기로 가더니. 아니, 근데 왜 불러요? 왜?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런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거 역시도 할당량이 있었어요. 뭐 B급 20, 각 경찰서마다 B급 몇 명, A급 몇 명, 뭐 B급, D급, C급 막 이런 식으로 할당량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하는 거지만은. 그래갖고서는 아니 할당량이 있어도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그냥 뭐 얼굴이 불량해 해서 부른 거예요? 아니면 뭐 문신이 있어요?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네. 나는 오면 벗으면 하겠지만 문신 이런 건 없는데 판에 이거 지금은 내가 하도 그때 당시에 해갖고서는 내가 지워버렸어요. 여기 조그만 거 이거 예. 무슨 문신이야? 예. 그걸 갖다가 이거 벗었으니까 이제 보였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은 거지만 이제 문신 있다고 해갖고서는 이제 거기 보낸 거예요. 팔에 조그만 문신이 있다고? 예. 글자 하나 생긴 거 삼이라고. 삼 뿌시키나 삼 그거 있잖아요. 뿌시키나 삼. 근데 이제 성동열차서 해갖고서는 B급으로 해갖고서는 5사단 글로 넘기더라고요. 그 5사단 넘어가는데 첫날부터 또 막 1시간 동안은 막 굴리기 시작하고 막 자라고 울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공포탄인지 실탄 쓰는지 모르는데 막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총 쓰고 하면서 그래갖고 그냥 1시간 동안 굴르다가 하도 나는 이제 그때 단순히 뭐
그 전두환에 막 해갖고 이렇게 거창한 거 이런 거 모르고 군인들이 난 아무 제도 없이 갔으니까 그냥 군인들은 나라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따진 거죠. 왜 그 죄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기 하냐 하면서 아 이렇게 따지셨어요 이렇게? 따졌어요. 그렇게 따짐으로 인해 갖고서는 거기도 군대다 보니까 50분 동안 빡세게 굴리다 보면 10분씩 앉아서 쉬게 하고 이런 건 있었걸랑요. 10분 그 쉬는 거조차도 없이 그 와중에 10분 동안은 또 막 얼차례 따로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을 견딘 거예요. 한 달. 그 안에서 한 달을 훈련 받으셨어요? 삼천격에. 예. 삼천격에 한 달 훈련 받아요? 한 달 훈련 받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유격이기 뭐 4일 뭐 그렇게도 있고 그러던데 일주일 4일. 아 그런 건 없었고. 그래요? 그 한 달은 거기 그 B급은 무조건 삼천교육 4주는 기본이에요. 4주 교육.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사는 한 절반 추려갖고 거기서 내보내고 예. 나머지는 또 근로봉사로 넘어가는데 근로봉사까지 저는 넘어갔걸랑요. 근로봉사는 또 뭐예요? 근로봉사는 뭐냐면은 그 군사도로 군사도로 막 이렇게 막 비포장이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물 많이 저기 그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다 허물어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뭐 특별한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해갖고서 단가에다가 막 해갖고서는 그거 다 이렇게 메꾸는 그런 작업 있잖아요. 그냥 다 노역이네요. 노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분 얘기할 때 진시황이 만리장성 살라고 사람들 노역해서 막 죽이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고대에. 이게 사실은 뭐 똑같은 거네요. 지금 이거랑. 그런 일 때문에 하는 거. 네. 뭐 박정희 때도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면 무슨 국토건설단 이런 식으로 전두환도 그 모방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삼천교구는 그 명목으로 해갖고 그래갖고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막 수시로 두둑이 맞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찍혀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갖고서는 죽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죽기 전에 걔네들 보면 도망가지 말라고 또 거기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은 숲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발목지랄가 있대요. 그래갖고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거 밟으면 발 다 잘라지고 죽는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대신에 거기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 많은 애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m까지 네. 숲에 들어가갖고서는 앉아서 놀 수 있게끔 뭐 어디 특정하게 정한 게 아니라 2m까지는 안으로 길에서 네. 2m까지는 들어가갖고서는 그렇게 허가가 된 거죠. 어차피 똥 오줌은 네. 싸야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한 번은 앉아서 이렇게 그 큰 거를 이렇게 보는데 한 여름이잖아요. 한 여름은 아니구나. 그때 9월달인가 10월달 같은 그 사이였으니까요. 산등성에 보니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서서 일 때는 숲을 때는 안 보이는데 앉아서 봤을 때는 다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발목질에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뻥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쫙 깔려놓은 건 아니겠다 싶어갖고서는 날 잡아갖고서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생각이 어느 쪽이 북한 쪽이고 어느 쪽이 남한 쪽이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1시간에 한 번씩 멀리서 이렇게 기적 소리가 나요. 거기 마지막 역 그 신탈역이라고 지네들끼리 이제 군인들끼리 어디 뭐 외박 나왔다는 어쨌든 우리 한참 일할 때 옆에서 지네들 앉아갖고 그런 얘기들 하고 들은 적이 있걸랑 거기서 마지막 역이구나. 그러니까 방향은 몰라도 그 소리 난 그것만 방향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나와갖고서는 점호는 언제냐면 아침 도착하자마자 일하는데 와갖고서는 인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그때 또 모여갖고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때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아침에 끝나자마자 점심 점심밥 먹고 인원 점검하기 이전까지는 멀리 도망가야 된다 생각해 갖고서는 어차피 도망가다 죽든 여기 남아서 죽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생각을 해 갖고서는 모진 결심을 한 거지. 또 거기서 죽기 살기로 해 갖고서는 도망을 성공을 했죠. 어디까지 성공했냐면 신탈리 역
이제 기차 타는 것까지 성공했고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해갖고선 그 다음 역이 대강역이라 그러는데 네. 거기까지는 갔어요. 근데 네. 딱 세워놓고서는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군부대 사정으로 잠깐 연착하겠다는 등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럴 때 벌써 감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차를 타야지 나는 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비련인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화장실에서 앉아갖고는 제발 빨리 갔으면 그런 그 아주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부터 헌병들 막 링 돌아가는 소리 착착착착 소리 나잖아요. 링 아시죠?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 오는 거, 헌병들 오는 거는 이제 감으로 이제 알았죠. 그렇지만은 무사히 그냥 지나치길 바라는데 바로 그냥 화장실 문 제일 먼저 열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네가 한일령이지 하면서 뒤에 딱 잡고서는 끌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차에 딱 태우더라고요. 집차 타고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천 나는 죽었다. 그 근로봉사 근로 넘어가면은 무조건 죽는 거걸랑요. 실제로 오사단에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총살을 당하고 5명인가 이렇게 이게 무슨 영화 한 장면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로 나와 있는 사건이니까 도망가다 총을 해갖고선 5명인가 죽고 한꺼번에 죽고 이런 데가 제일 독한 데가 또 오사단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죽어야 된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니까 혀 깨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혀를 꽉 깨물었어요. 내 깐에는 있는 실컷 깨문다 하는데 잘라지면서 피 무지무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영화라든가 보면은 뭐 혓바닥 자르고 주는데 그거는 내가 직접 해보니까 불가능해. 왜냐면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진짜 아파요. 예. 막 잘라갖고 피는 나오지만은 거기서 더 독하게 막 이렇게 막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그 오사단 헌병대 거기를 갔다가 가게 된 거죠. 그래갖고서는 치료하고 뭐 거기서 치료해 준 게 아니라 피 나오고 그러니까 꾹꾹 삼키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아주 심하게 잘라진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서는 있는 상태에서 한 이틀 정도 있는데 헌병대장 중령인데 이름 써 있는 거 같은 종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 내 사정 얘기를 듣고 저기 하고 그러더니 그러면 2가지 길을 내주겠대. 첫 번째는 거기로 가든 다시 보낸다는 거하고 아니면은 제가 B급으로 갔잖아요. A급으로 분리돼 갖고서는 재판을 받든지. 재판은 군사 재판이에요? 군사 재판이죠. 그래서 A급으로 다시 분리해 갖고서는 나는 거기 안 간다는 것만 해도 일단은 살은 거잖아요. 뭐 재판 받고 뭐 이렇게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A급으로 다시 분리해 갖고서는 재판 받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라. 그 대신 조건이 거기 가갖고서는 다 모여 있으니까 유명장에 애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갖고서는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면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고 가서 얘기를 잘해야지만 거기 잘 못하면은 거기다 떨어뜨려놓고 오고 잘 얘기를 하면은 A급으로 분리해갖고 이렇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갖고서는 그 와중에도 이제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그거를.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서는 이제 밤이 돼갖고서는 도착했는데 가갖고서는 또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에서 은혜끼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몸 건강히 있다가 집에들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 육군단에서 받았어요. 육군단에서 징역 1년을 받아갖고 억울해갖고서는 이제 항소심으로 했죠. 항소심을 했더니 성동구치소로 이렇게 보내지더라고요. 그러면 재판은 육군본부에서 받고 기각.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죠. 억울하니까 어찌됐든. 그래갖고서는 상고했더니 공주교도소로 보내더니 거기서도 기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재판장이 4명이잖아요. 대법원. 네.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그 이해창 씨 있죠. 네. 그분이 담당 그 대법원 판사였어요. 그때 당시는 기가 막힌 거 뭐냐면은 지금 삼천교육 얼마 전에 그 개헌 포고령 13억을 올라왔냐 삼천교육이. 그게 위헌 무효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 그 국선 변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는 그 지금 위헌무효 나오는 그런 쪽으로 해갖고서는 소론 논지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걸 같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나 다시 한번 그걸 거기 그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거기에 저쪽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 같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는 소론 논지 이유 없다고 해갖고 기각을 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변호했던 그 국선 변호 그분이 얘기한 대로 지금 다 대법원에서 네. 통과됐잖아요. 그거 그 위헌무효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막 이해창이라는 분은 대쪽 판사라고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게. 예. 국선 변호사도 다 알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대법원 판사라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각시켰다는 걸 뭐냐면 결국에는 전두환 그 인간의 그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나왔었다는 게 난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 1년 꼬박 살고 나왔죠. 1년 꼬박 살고 나오니까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억울하든 뭐하든 일단 목공이 포도청이라는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35살, 36살쯤 되시겠네요. 보니까 나이가 36살 정도. 아니요. 22살 때 삼천교육 갔다가 왔으니까. 아, 22살이에요? 산천교육 가신 게? 예. 성감하고 갔다 와갖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80년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서는 연결된 거예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45년생이시라며요. 58년생. 45년생이 아니에요. 98년생. 제가 잘못 봤어요. 네. 말씀 그래갖고서는 산정육 가갖고서는 징역 1년 살고 나왔는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그 다 밝혀진 거지만은 삼천교 그 갔다 온 사람들은 요시찰로 해갖고서는 감시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감시를 누가 했냐면은 일반 경찰서派出所라든가를 해갖고서는 담당자를 갖다 A라는 사람이 삼천교 갔다 왔다 그러면은 거기 그派出所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해갖고 그 사람을 갖다 감시를 하는 그 담당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네들도 양심이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걸랑요. 그러면은 너 이렇게 지금 진짜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은 너 지금 이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정부 방침이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간 내서派出所로 와라. 그래갖고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오고 뭐 이런 걸 보고하면 되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아 굳이 힘들게 누구 소개시켜줘갖고 기술이라도 배우고 뭐 하려고 거기 들어가갖고서는 그 취직이랍식으로 들어가갖고서는 하려고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와요. 직장으로? 예. 와갖고서는 이 사람 그 사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삼천교 때 갔다 온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않고 온 놈이니까 삼천 갔다 나온 놈이니까 잘 감시해야 된다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은 지금이야 노동법이 있어갖고서는 그런 사회로 해갖고서는 자를 수는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장이 그만둬라 그러면 지금 당장 그만둬. 내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만둬라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럼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조중동 언론들 보면은 얼마나 그 전두환 나팔수 역할을 해갖고서는 삼천교 완전히 다 이렇게 악당을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도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은 삼천교 그거는 전두환 다른 건 못해서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때 깡패 소탕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 때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채널만 돌리면 다 삼천교육이 뭐 이걸로 막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허구한 날. 그러니까 삼천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이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그래갖고선 취직도 못하죠. 취직 못하면은 어떻게 누가 그 취직 못했으니까 국가에서 뭐라도 뭐 밀가루 한 포를 주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런 거 대책 없이 그렇게 그냥 주원구시 돼갖고서는 그렇게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근데 그럼 그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김대중 정권 들어온 다음에도 그랬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어디 취직을 안 해봤어요. 못 해본 거죠. 포기를 완전히 한 거죠.
뭐 넉마주의 막 이쪽으로 빠져갖고서는 그 후로는 어디 취직이라는 거는 언감선생이 꿈도 못 꾼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언제 없어지고 뭐 이런 건 솔직히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아, 취직한 사람만 요시차를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 계속 그 네. 관찰하고 거주 이전에 자유도 박탈된 상태인데 아, 예. 내가 어디 취직을 안 하고 어디 그막 넉마진 막 이런 데 막 이렇게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디에 사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네. 얘네들이 우리 저기 그 쫓아오지 못했을 뿐이지 어디 살고 있고 어디 그 뭐 이렇게 취직해갖고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와서 그걸 했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취직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디 취직이라는 걸 할 수도 없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 그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넉마 네, 재건대를 갖고서는 이제 그것도 성감하고는 그 같이 있었던 친구 우연히 또 만나갖고서는 지도 어찌됐든 간에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갖고서는 어디 갈 데 없으면 그쪽에 갖고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 그래갖고서는 그 친구 따라와서 이제 들어간 데가 이제 자활굴로 돼갖고 재건대라는 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는데 또 거기서도 또 구타가 심해요. 할당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하루에 40kg씩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고물 같은 게 널렸잖아요. 막 이렇게 종이도 뭐 박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흔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별짓다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죠 평생을. 그럼 그러다 선생님 그래도 뭐 기본적인 그래도 안정을 찾으신 거는 언제세요? 1990년도에 대전에 가게 됐어요. 일 때문에요. 네. 그것도 재건대 그쪽에 좀 변형이 좀 되어갖고서는 우리 친구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고쳐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장사 쪽으로 이제 머리가 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0년도 이렇게 보면은 대전에 보면은 뭐 둔산지구 뭐가 벌판이고 그랬었는데 그 아파트 현장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대전에 가게 된 거죠.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철을 만나게 됐고. 아 거기서. 근데 딱 일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 다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 친구들은 한 30-40명 되는데 또 몰려서 뭐 분당도 일산이고 뭐 부산이고 어디 뭐 신도시 생기는데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기러기처럼 이렇게 현장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이제 같이 처가 생겼고 저기 또 애들도 생기고 아들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대전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몸이라도 저기 하고 그러니까 어디 취직이라는 거는 뭐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라는 거 황건성 씨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지가 그래도 좀 멀쩡하고 막 무릎 같은 거 실끈거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노가다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또 혼자서 벌어서는 되지도 않고 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가 이제 거래 보면 처가 이렇게 벌어갖고서는 생활하고 그랬었죠. 사모님이. 예. 아니 사모님이 왜 선생님을 결혼했을까요? 글쎄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진짜로 사랑하셨나 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보니까 안정을 탁 찾으신 것도 아니고 아직 막 돌아다니시면서 일용직 하시고 그러실 텐데 예.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시라며요. 예. 근데 왜 선생님을 결혼하셨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네. 저 어렸을 때서부터 보면은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요 인기 많았다는 게 아니라 인기 많은 그런 구조도 안 됐었고 그치. 단지 뭐 옛날에는 서울도 그렇고 보면은 주일되고 그러면은 그 스피커를 갖고 잔잔한 그 찬송가 음악 이렇게 막
주일대 그러면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 손잡고 부부지간에 자녀들 손잡고 교회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꿈이 뭐였었냐면은 지금이야 뭐 좀 많이 그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그 좀 저기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들어가면은 참 많이 저게 그 안 좋게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 보면은 존경받고 그런 시대였었걸랑요. 그러는데 예, 꿈이죠. 꿈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러는데 목사님 딸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만약에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애들한테 그러면 나중에 장차 이렇게 대통령 꿈이 이런 거는 그 정도 나한테는 그 정도의 큰 꿈이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꿈이 됐든 뭐든 간에 그 간절하게 맨날 이렇게 바라는 그런 꿈은 아니었어도 한 번씩 어쩌다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꿈은 있었죠. 근데 어떻게 꿈이 목사님 따라오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맨날 꿈은 아닌데 그러니까 가끔 꿈이 가끔 꿈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손잡고 자녀 손잡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목사님 딸이라면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언간생 씨 꿈도 못 꿀 일이지만은 아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딸이라고 얘기도 안 했죠. 나중에 알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 그 오빠도 목사님이고 지금 울진에 목사님이고 물론 장인어른은 그 은퇴하셨지만은 그런 상황으로 그 집안이 다 명절 되면 재미는 없어요. 네. 왜냐면 거기 가면은 다른 데는 뭐 고수도 지치고 뭐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거긴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내가 기껏 가갖고서는 발전시킨 게 윷놀이 각자의 그 집안 그 다만 뭐 큰 체형 작은 체형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그러면은 내가 유일하게 재밌게 발전시킨 게 윷놀이 돈 1,000원씩 걷고 굉장히 타락시키셨네요. 이 정도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좀 재미 좀 잘. 근데 뭐 다들 즐거워하고 나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나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을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진장 반대했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렇죠? 네, 반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양심상 그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못하고 한 번은 그 장인어른이랑 이제 오빠랑 이렇게 와갖고서는 데리고 갔걸랑요. 원래 구미 선산 그쪽에 그 장인어른 그쪽에서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끌고 가면은 며칠 있으면 또 도망 나왔고 또 오고. 아 사모님이? 예. 결국 사모님이 너무 저도 지금까지도 불가 사이에 솔직히 외모가 그래. 나는 외모를 보면은요 에피소드지만은 제가 실업자가 된 지 1년 좀 넘었걸랑요. 마지막으로 왜 그때서부터 이제 포기를 했냐면은 기술도 없고 뭐 하고 하니까 유일하게 다 합쳐봤자 막 2년도 안 돼요. 누구한테 어디 그 취직해갖고 붙어는 근데 기술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 경비 일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는 무슨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거기 이력서 쓰면 고등학교 어디 가평구 고등학교 어딘지도 몰라 솔직히. 근데 그런 것까지도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 무식자라 그러면 또 거기도 커트라인이 되게 세요. 이 일반 어디 아파트 경비라 그래도 우습게 보는 게 거기 팩트들이 대단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공무원 해갖고서는 퇴직연금까지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농협 농협이 제일 높은 사람이 뭡니까? 크게 말하세요. 뭐라고요? 조합장? 아니 은행장을 뭐라 하여튼 은행장도 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와갖고서 그러니까 거기에 팩트는 완전히 그냥 스펙서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뻥으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한 번은 마지막으로 할 때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나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여자분이 소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력서랑 갖고 와서 내고 그러는데
내 얼굴 쩍 보더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럼 뭔 소린가 해서 예 그랬더니 선생님 얼굴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 주민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서비스 그런 업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만해 보여야 되는데 되게 강해 보이고 이제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첫인상이 어디 많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한때는 많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고 컴플렉스다. 근데 난 그건 요즘에 그런 거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지만은 그건 나 혼자만이 넘어선 거고 주변에는 아직도 외모 지향적이랄까 외모를 많이 저기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써주신다면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그건 내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냥 끝날 바에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난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하셔갖고 그래도 이제 사실은 어려우시죠. 되게 힘들게 사시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왜 하냐면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작년에 사모님하고 이혼하셨어요. 작년에. 근데 그 이혼하신 게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막 이혼한 게 아니고 생활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그럼 우리가 알겠지만은 의료보험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한 명만 빠져도 많이 내려가잖아. 이런 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사모님 계속 만나시고 다 하시는데 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선생님은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피해자 모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피해자 모임 같은 건 언제부터 이제 나가시기 시작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횟수로는 3년 정도 됐고 저 홍보를 제가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거의 내가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아니 근데 성감학원에서 몰랐잖아요. 사회가 전혀. 저도 전혀 몰랐고. 네. 행제복지원은 좀 알았어도 그러면 성감학원이 알려진 게 언제예요? 제대로? 이 성감학원 피해자들이 우리가 이런 피해 받았다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 거예요? 해석은 지금 한 6년 정도 됐나? 6년 정도?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6년도 얼마나 되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초창기 때 어디 경기도청 지금 저기 회장 맡고 있으신 분 김용배 회장님. 네, 회장님하고 네. 또 고문으로 계신 이규석 그분하고 그 몇 명이서 그 경기도에다가 이제 그 주먹구구 시기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고 저기 하는데 이제 그 타면서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이제 이 길을 하게 된 게 처음에 이제 시초가 된 거죠. 그분들이 먼저 이거 우리가 받은 피해는 이렇게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된다. 신원서 같은 걸 써서 경기도가 이런 일을 했었다.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지금은 좀 알려져 가지고 경기도 의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진선미 의원을 중심으로 일이 되고 있다가 진선미 의원이 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진선미 의원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인수인계 같은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진선미 의원이 왜 그러셨을까? 이거 장관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금 보니까 원미정 의원님하고 정대훈 의원 두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특히 정대훈 경기도 의원 그 기사 같은 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분이 2016년 5월 달에 경기도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등 해서 그 위원장에 선출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활동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성감학원 최초의 그런 위령제 같은 것도 이분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사진도 있어. 위령제 사진.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 먼저. 이 사진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분, 요 맨 가운데 이거 뭐죠? 빨간색 옷 입고 있는 분. 이분이 정대훈 위원이시고 우리 선생님은 그 옆에 있으시죠? 이게 파란색 옷 입고 귀엽게 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안 보여요? 저기 파란색.
앞에 보이시고 요 앞에 원미정 의원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분이 이 위원장을 3년 하셨어요.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활동하신 분은 아까 이 원미정 의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중요한 조례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경기도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죠. 이게 어떤 의뢰냐면 성감학원 위령사업위원회 구성도 현안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경기도 성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요번에 통과된 거예요. 요번에.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정대원 의원이 반대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반대했어. 근데 이 조례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딴 것도 딴 거지만 여기서 조례 지원 사업 있죠. 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국장 관할에서 심리치료, 의료 지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지방행정국장에서 지금 전화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전화 오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저기? 급하신 것 같아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 왜냐면은 선생님이 그나마 괜찮은 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시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직업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분들을 위한 쉼터 조성 사업. 이게 이 조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를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3년간 위원장까지 하신 정대원 의원이 지금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기호일보에서 성감학원 위령사업위 구성 내용 조정안 두고 도의회 의원 간 불협화음이라는 게 이 정대원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거야. 원미정 의원이 내용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건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 내용 아세요, 선생님? 네? 이 내용? 정대원 의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미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시죠? 요거 나온 거는 봤죠. 네. 그 속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최근에 본인이 개정안 하나를 내놨어요. 뉴시스에 보니까 경기도의 성감원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추진. 이것만 딱 보면은 의료비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구나. 누가 밑에 보니까 정대훈 도의원 관련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마련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의료비 지원은요. 아까 말한 조례에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거 없애고 자기가 만든 개정안을 다시 하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의료비 지원 추진한다는 거야. 30만 원씩. 월 30만 원 정도 되나요? 이 내용 보셨죠? 네. 월 30만 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정대훈 의원이 되게 이상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조사해 보니까 되게 이상해. 앞뒤가 달라. 앞에서 활동할 때는 그런데 이거 그만두고 나니까 반대하고 같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지금. 오히려 성감학원 문제 처음 제기됐을 때는 남경필 도지사였거든요. 그때는 이미 조사 같은 거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재명 지사 되시고 또 경기도의회도 지금 다 민주당 아니에요. 근데 안 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이상해.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 관련된 그 법안이 지금 특별법으로 넘어가 있죠. 예. 경기도에서 특별법으로 한다 그래갖고 지금 투트랙으로 한쪽에서는 국회 그 특별법 그쪽으로 하고 있고 진화법인가 그래갖고 토탈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경기도 쪽에 어찌됐든 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장본인이고 그러니까 원미정 의원님이 아주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띄워주고 계셔요. 근데 제가 되게 분노한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막 조사하면서 정대훈 의원이 이제 성감학원 들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정대훈 경기도 의원이 위원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라디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게 있어.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라디오 본방송 말고
그냥 준비하는 것까지 다 올라왔어. 거기서 발언하는 게 다 소개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다운 받아놨는데 편집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앵커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앵커가 질문 뭐 어디까지 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조절하는 거.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난 너무 이상했어. 이거 너무 황당했어. 지금 성감학원 얘기하러 나온 거잖아요. 이 제목도 무슨 성감학원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성감학원에 대해서 그 폭력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나온 걸로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프닝 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하냐면 이게 경기도 책임이 아니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의 경기도와 지금의 경기도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민선이 아니고 그냥 중앙에서 내보내는 경기도였고 지금은 국민이 뽑는 민선 경기도장 아니냐. 그러면 이 경기도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책임은 경기도에 물으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경기도 지사를 민선이건 관선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감학원이 경기도 관할 아래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였는데 당연히 경기도 책임이지. 82년도에 폐쇄됐으니까 2018년도, 2019년도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라면 이러면 과거사가 필요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말이 안 돼. 과거사 개념이 없는 분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좀 조사해 봐야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되게 이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감학원 해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이름 나올 수 있는 거는 해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 지금요. 아니 근데 이거 피해자 대책에서는 정대훈 의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는 없어요 전혀? 그냥 고마운 사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초창기 때부터 되게 우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놓는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위원장 그만둔 다음에는 좀 행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없어요. 있는데 분명히. 솔직히 우리 당사자인데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은 그 소속이 어디라 그랬죠? 경기도 의원? 경기도 의원인데 거기 또 이렇게 맡은 기획재정부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 위원장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돈을 맡고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사람이 막으면은 돈이 결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조례가 그 성남하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예산이고 뭐 이런 게 다 같이 이렇게 병행돼야 되는데 조례만 통과되고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추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는데 왜 처음서부터 왜 그런 걸 안 했는지 그 속사정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지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민주당이고 그리고 지금 돈 결제하는 사람은 이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조례가 통과됐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무슨 자유한국당에 무슨 어떤 의원이 자리 잡고 있어갖고 법사위처럼 맡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인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분노할 일이고. 그리고 특별법 또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막 죽어라 막고 있고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보니까 그 과거사 문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 성감학원, 형제복지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감학원과 형제복지원은 그 사람 자유한국당이 볼 때 이념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좋다. 통과시킬 수 있어. 근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고 같이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순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그들이 봤을 때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거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 빼고 딱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갖고 오면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막 핑퐁 게임을 하고 있고 이 피해자분들께는 서로 당신들이 가서 설득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지금 말만 언론 보면은 막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회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갖고 대책 피해자 단체에서는 무슨
뭐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혹시? 어떻게 할지? 뭐 말로는 어떻게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도 좀 그 형제복지원처럼 이제 나서서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형제복지원처럼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나라도 하겠는데 단체로 움직이려면 이게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당장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힘드는 게 무슨 단체로 해갖고서는 뭐 사단법인이 물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내 돈으로 이렇게 돈 그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움직이고 그러는 거 대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저기 하고 그러는 거 거의 내 돈으로 다 쓰다시피 하고는요. 물론 그 성감하고 그 회비 걷어갖고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모임가는 그때 돈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런데 그것도 가슴 아픈 돈이죠. 왜냐면 회원이라고 해봤자 뭐 한 3, 40명 이렇게 약간 모이고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그 내면 괜찮은데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다 거기까지 차비 들여갖고서는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지덕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회장 그 김윤선 그 친구는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나보고 카드를 이렇게 주고 하면서 쓰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너무 가슴 아픈 돈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원들이 모으는 돈을 갖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후원금이나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혀 통장도 없으시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솔직히 그 뭐 한 번을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 하다 보면은 몇 분이 있더라고요. 뭐 계좌를 해갖고서는 하는데 어렸을 때서도 트라우마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랬더라도 사실은 그지나 똑같은 건데 실상은 그지지만은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내 깐에 그래도 자존감이라든가 자존심 어렵더라도 표시하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은 지금도 뭐 사진이나 올려놓고 그러면은 그게 내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올려놓고서는 그게 내 희망사항이고 실상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아쉬운 소리라 할까 막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 돈으로 쓰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십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 뭐 주택 부금인가 그래 들어간 게 한 돈 1000만 원 되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걸 깼어요. 깨갖고는 지금 한 절반 정도 그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돈 쓰고 뭐 하고 생활하고 뭐 하면서 한 절반이 없어졌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남은 거 갖고서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지만은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은 그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텐데 없어지고 나면은 그나마 내가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또 쫓아다니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결국엔 물질 이런 게 없으면은 불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내가 무슨 어디서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 뭐 이렇게 무슨 돈 지금 뭐 돈을 모으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싶은데 성가만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다 좀 알리고 싶어 갖고서는 각 매스컴마다 쫓아다니고 그 연락 오면은 어떻든 간에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언론사에서도 나는 한편으로 되게 고맙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근데 되게 부담이 되는 건 또 뭐냐면은 그런 데서 이런 땡전 한 편 안 줘요. 대전에서 오고 그러는 거 뻔히 알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름값 하나 안 주고 유일하게 여태까지 기름값 주고 이렇게 일당이라면 좀 무슨 얘기냐면 그 준 건 딱 2번 있는데 2번 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르면은 거기는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과거사 방송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시잖아요. 뭐 좋은 취지로 모신다고 하잖아. 그럼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자금을 제공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봤지만 영화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가시잖아.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의
이런 기본적인 이 생활이나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챙겨주시는 게 없어요. 없어. 다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에 좀 나오고 이제 알려지면은 아 이제 생활이 뭐 안정이 됐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감 그 학원 지금 역사박물관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성감학원 그 옛날 60년, 70년, 80년대 초반 그때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었는지 그 자극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는다고요. 질문도 안 하고 다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분들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 국가가 다 막아놨으니까. 뭐 하려고 하면은 찾아와갖고 제가 삼천경제 출신이에요. 잘 감시하세요. 그런 말하고 일부러 정찰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말이 돼요 이게? 국가가 진짜 하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이 정대용 같은 분들도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한테 그냥 득되는 것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선미 의원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장관 가시고 그냥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장관 가셨으면은 그 뒤처리까지 좀 연결하시고 하셔야지. 이거는 정치권이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혹시 이제 마칠 때 됐는데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과 혹은 이 피해자 대책 그 피해자 그 협의회에서 뭐 최종적으로 좀 원하시는 거 아니면 국민들이 좀 시청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거 도움을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시죠. 첫 번째는 물론 뭐 힘든 일이지만은 특별법 통해 갖고선 진상 규명이 되는 거 하루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 역대 우리나라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은 있었어도 특별법을 통해 갖고선 진상 규명이 되어 갖고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법 통과되어 갖고서는 하루빨리 그 진상 규명이 되어 갖고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그 아이들 부모 찾아주고 이런 거라든가 또 살아 있지만은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라고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살아갈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역시도 죽어가고 있는데 생존해 있는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전에 12월 17일 날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토론회 갔을 때 그 전서부터 일주일 전서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경기도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진정성을 갖고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서는 희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경기도의 부담을 좀 덜 줘가면서 우리 생각하는 거 좀 관철되는 거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성감학원 땅에 보면은 선착자국 근처에 보면은 상위 군사 그 용사인가 뭔가 그 사람들 펜션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왜 거기다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뭐 국가에서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안 해주면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는 다 국가 땅이었었는데 근데 뭐 어찌됐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쉼터니 뭐 우리가 그 바라는 거 있잖아요. 조례에 이미 쉼터는 돼 있죠. 예, 쉼터는 돼 있지만은 제가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성감하고 시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 그래도 어디 그 국가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시설에는 전부 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갈 것 같으면은 굳이 지금 복잡하게 어디 뭘 통해 갖고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더라도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들어가려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 들어가겠어? 그래서 17일날 제가 얘기한 건 거기는 시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그 자기 공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혼자 살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은 쉼터 저기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루빨리 그 특별법 그 기다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기다리는 거 하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어도 다 지금 저 역시도 그랬지만 허물어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정도 또 챙겨야 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사자 피해자지만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가족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어쨌든 조금이라도 같이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제가 좀 그 고민이랄까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생을 혼자서 가족도 없이 가족이라는 게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 노숙하고 하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은 그런 행복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이렇게 쓸쓸히 죽어갈 거라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쉼터 거기 들어가고서는 저기 하고 그다음 나중에 뭐 특별법 저기 해갖고 배상을 받든 뭐 해갖고서는 그거 하는 거 자기네들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거 사 먹던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지만은 가정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쉼터 거기 들어가서 뭐 해서 먹고 삽니까? 근데 국가에서는 거기 다 우리가 이렇게 개가는 땅이라 그래도 뭐 해서 먹으라고 저기 그 농사지어서 먹으라고 해도 나이 들어서도 못하지만은 뭐 노하우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도 못해 먹으니까 물론 텃밭 갖고 와갖고서는 당장 반찬거리라든가 돈벌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해갖고서는 같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은 식구처럼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정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이 해갖고서는 펜션 단지 우리 그 펜션 단지를 차라리 만들어 달라. 아까 그 상위 군인들 한 것처럼. 네, 그 사람도 되는데 왜 당사자는 우리한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단지 경비대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 경기도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그걸 다 먼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배상이 됐던 뭐가 됐던 국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법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가 되든 간에 그 동안만큼은 우리가 꿈을 갖고 생활해 갈 수가 있잖아요. 조건은 그거 배상받고 난 뒤에 그 돈으로 공짜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그걸로 이렇게 갚는 조건으로 해갖고 그렇게 되면 난 더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와중에 그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꿈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굳이 경기도에서 발벗고 나서 달라고 막 애걸 복걸 안 하더라도 우리한테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아껴서라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투표표에는 더 발벗고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장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 있으니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목마 그 되지도 않는 그 특별법만 이렇게 목마 이러다가 죽어 가느니 적어도 일단 그렇게 생활하고 그 과정만큼 그래도 행복하지 않겠냐. 그러면 기다리더라도 언제든 기다리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살 길도 없는데 기다리는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에서 기다리는 거하고 또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 혼자 꿈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지금 피해자분들 상당수가 거처도 없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숙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당장 이게 없는 거예요. 집이 있고 터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없으니까 당장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감도 쪽에 이미 조성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군인들은 이런 것처럼 해서 만들어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비용을 지금 뭐 경기도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만들어 주고 근데 어차피 나중에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되면은 보상비 배상비 같은 거 나오니까 그때 그걸 하더라도
우선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인 경기도가 좀 이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법 통과가 됐을 때 그걸로 이렇게 메꿔달라 뭐 그런 취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같이 좀 열심히 탄원도 하시고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는 분도 많이 방송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제 지금 하시는 방송은 제가 주제별로 다 잘라서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은 그 피해자 그 단체에 후원 계좌가 없어요, 우선. 그래서 선생님 계좌를 올리거나 아니면 피해자 단체가 계좌를 빨리 만드시면 그걸 올릴 거니까 거기에 좀 보시는 분들께서 마음이 있으시면 좀 후원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는 정말 기가 막힌 거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아까 봤잖아요, 마을 주민들, 주변 주민들,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이승만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국민들도 마음속에 저 불황한 데 좀 없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무기나에 벌어진 거예요. 무기나에. 물론 아예 모르고 있기도 했지만 알면서도 무기나에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 나치 시대랑 사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식인들도 그냥 묵인한 것처럼 다 묵인하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증언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마치고 감사의 박수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고발한다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종선 선생님 모시고 오늘과 비슷한 이 패턴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주신 이 많은 우리 오프라인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